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은 바로 당뇨병 전 단계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방식으로 접근해 보려고 해요. 38년 경력의 당뇨 전문가이시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인 오정자 약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마치 매일 구독자들을 위해 당뇨 관련 소식들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오정자 약사님의 관점으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핵심만 딱 뽑아드리는 그런 맞춤 브리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이렇게 쭉 관통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어요. 바로 당뇨병 전 단계를 단순히 병이 되기 직전의 애매한 상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애매한 상태가 아니다. 네, 오히려 앞으로의 건강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인생의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자 분기점으로 보고 있죠. 갈림길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니까요. 그럼 오늘 브리핑의 목표는 명확하겠네요. 당뇨병 전 단계라는 우리 몸의 경고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이 경고를 건강을 되찾는 기회로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는 것.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당뇨병으로 가는 길을 막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완전히 건강한 정상혈당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죠. 사실 당뇨병 전 단계라는 말 자체가 좀 모호하게 들리거든요. 병은 아닌데 또 정상도 아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는 넘어섰지만 아직 당뇨병입니다라고 진단 내릴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 사이의 상태를 말해요. 자료들에서는 이걸 아주 재밌게 비유하는데요. 마지노선 또는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최후의 방어선요? 네, 혹은 이제 빨간불이 켜지기 직전에 노란불, 그 황색 신호등 같은 상태인 거죠. 아, 황색 신호등?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 지금 멈추거나 조심해야 해 하고 알려주는 그런 신호군요. 혹시 구체적인 숫자로도 알 수 있나요? 그럼요. 보통 건강검진표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공복혈당 기준으로 100에서 125mg/dL 사이 또는 밥 먹고 2시간 뒤에 재는 식후 혈당이 140에서 199mg/dL 사이에 해당돼요. 아, 그 숫자들이요? 네, 정상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어졌지만 아직 당뇨병이라는 빨간불은 켜지지 않은 바로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상태죠. 듣고 보니 제 주변에도 건강검진 받고 경계선에 있다는 얘기 들은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놀라실 수도 있어요. 2016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이요. 네, 4명 중 1명이요? 네, 약 25%가 공복혈당 장애, 그러니까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해요. 잠깐만요. 그건 그냥 몇몇 사람들 수준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중에 1명은 거의 무조건 해당된다는 얘기잖아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그렇죠. 같은 해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비율이 약 14%, 7명 중 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요. 당뇨병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란불 상태에 있는 셈이에요. 와, 그리고 대부분은 본인이 이런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다들 아직 병은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기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계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걸까요? 크게 2가지 위험성 때문이에요. 첫째는 너무나 명확하게 당뇨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 그건 그렇죠. 이 상태를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두면 매년 5%에서 10% 정도가 실제 제2형 당뇨병으로 넘어가요. 길게 보면 5년에서 10년 안에 절반 정도가 진짜 당뇨병 환자가 되는 거죠. 10년 안에 절반이나요? 네. 특히 배가 좀 나왔다거나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는 분들은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고요. 이건 거의 뭐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네요. 그럼 두 번째 위험성은 뭔가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아직 병이 아니다라는 생각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위험하다고요? 네. 당뇨병 전 단계 상태만으로도 이미 우리 몸, 특히 혈관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정상 혈당인 사람에 비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내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이미 높아져 있어요. 전 단계인데도요. 그럼요. 한 자료에서는 이 상태가 약 10년 지속되면 11%에서 심내 혈관 질환이 발생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자료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요. 전 단계도 이미 병이다라고요.
와, 그 말이 확 와닿네요.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몸 전체의 혈관 건강에 빨간불이 깜빡이기 시작한 상태라고 봐야겠군요. 이렇게 들으니까 좀 무서운데 다행히도 이 자료들이 희망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건강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 골든타임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절망적인 경고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기회 신호라는 거죠.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혀낸 사실이 있어요. 이 노란불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면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걸 50% 이상 막거나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50% 이상이나요? 네, 심지어 3명 중 1명은 완전히 정상 혈당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요. 와, 정말요? 네, 최후의 방어선에서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 전쟁의 판도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죠. 이야, 그 생활 습관 교정이라는 게 정말 강력한 무기네요. 그렇다면 그 무기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네, 크게 4가지 축으로 볼 수 있어요. 체중 감량, 식단, 운동, 그리고 생활 전반의 습관이요. 이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혈당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 생활 전체를 한번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체중 감량부터 시작해 보죠. 사실 이게 제일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목표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만약 과체중이나 비만이라면 현재 자기 체중의 5%에서 10% 정도만 빼는 걸 목표로 하라고 해요. 5에서 10%요? 네, 예를 들어 80kg인 분이라면 4kg에서 8kg 정도죠.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되고 췌장에 무리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20kg 빼라고 하면 정말 막막한데 4kg에서 8kg이라고 하니까 훨씬 현실적으로 들리네요. 그럼 두 번째, 식단은요? 이건 정말 모두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뭘 먹지 말아야 하나부터 걱정되거든요. 식단에서는 2가지를 기억하면 쉬워요. 무엇을 먹는가와 언제 먹는가. 아, 언제 먹는가? 네, 먼저 무엇을은 사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이나 채소는 늘리고 설탕이 든 음료나 하얀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줄이는 거죠. 그런데 자료들에서 그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바로 언제 먹는가예요. 언제 먹는가가 더 중요하다고요? 네, 특히 저녁 8시 이후 야식은 절대 금지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이게 아침 공복 혈당을 높이는 주범이거든요. 야식이요? 아, 밤늦 때 먹은 음식 때문에 밤새 혈당이 떨어질 틈이 없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원래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야식 효과까지 더해져서 아침 혈당이 훌쩍 뛰어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와서 밤에 먹는 즐거움이 유일한 낙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 즐거움을 포기하는 게 공복 혈당을 잡는 핵심 열쇠라는 거군요. 맞아요. 그 고비를 넘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3번째 축인 운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식단만으로도 벅찬데 여기에 운동까지 더해야 하는군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운동법이 혹시 헬스장 가서 1시간 뛰세요 같은 비현실적인 목표는 아니겠죠? 다행히도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해요.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라는 거예요. 중강도 운동이요? 그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운동할 때 약간 땀이 나고 숨이 차서 노래를 부르긴 어렵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 아, 대화는 가능한 정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빠르게 걷기예요. 빠르게 걷기. 일주일에 150분이면 주 5일 출근한다고 치면 하루에 딱 30분만 투자하면 되는 시간이죠. 여기서 중요한 팁은 운동 효과가 보통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가기 때문에 이틀 이상은 연속으로 쉬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 이건 정말 해볼 만한데요. 특히 자료에서 아주 스마트한 운동법을 소개해서 인상 깊었어요. 30-30 운동 말이에요. 맞아요. 이건 정말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식후 30분에 30분 이상 운동하는 거예요. 식후 30분에 30분 운동. 우리가 밥을 먹으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의 최고점을 찍거든요. 바로 그 타이밍에 운동을 해서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근육이 바로바로 에너지로 써버리게 만드는 원리죠. 아, 그 혈당 스파이크가 올 때 그걸 바로 태워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와, 그건 정말 획기적인데요. 그럼 아침에 30분 걷는 것보다 점심 먹고 회사 주변을 15분 빠르게 산책하는 게 혈당 관리에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이건 직장인들한테 정말 꿀팁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무작정 하는 것보다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여기에 일주일에 2번 정도 근력 운동을 더해주면 근육 자체가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과는 배가 되고요. 아, 근력 운동도요? 마지막으로 생활 전반의 습관인데 한 자료에서는 이걸 생활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은 물론이고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해요. 수면이요? 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거든요. 잠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체중 5% 감량, 야식 끊기, 주 150분 운동, 충분한 수면.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사실 다들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듣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지키기 너무 힘든데 혹시 더 쉬운 방법, 예를 들면 약은 없나? 하고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 브리핑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자료들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당연히 당뇨병 전 단계에서 예방 효과가 입증된 메트포르민 같은 약이 있어요. 아, 약이 있긴 있군요. 네, 그래서 미국의 한 아주 유명한 대규모 연구에서 직접 비교를 해봤어요. 철저하게 생활 습관을 뜯어고친 그룹과 메트포르민 약을 꾸준히 복용한 그룹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솔직히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게 정말 약보다 효과가 좋을까요? 제약회사들이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개발한 약인데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철저한 생활 습관 관리가 약물 복용에 비해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걸 막는 효과가 약 2배 더 높게 나타났어요. 잠깐만요. 약보다 효과가 2배나 높았다고요? 숫자를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네, 2배 맞아요. 생활습관 교정 그룹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58%나 감소한 반면에 약물 복용 그룹은 31% 감소에 그쳤어요. 와, 이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야기 아닌가요? 보통 생활습관은 보조적인 수단이고 약이 핵심 치료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연구 결과대로라면 사실상 내 몸을 바꾸는 게 진짜 치료제고 약은 보조 수단에 가깝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약에 의존하려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결과네요. 심지어 핀란드나 중국에서 한 다른 연구에서도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바꾼 생활 습관의 효과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아, 지속성까지? 그렇죠. 약만 먹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인 셈이죠. 생활 습관 개선은 혈당만 잡는 게 아니라 혈압, 고지혈증, 체중 관리까지 건강의 모든 측면을 좋게 만드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비용, 효과, 부작용 모든 면을 따져봐도 가장 합리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단연코 생활습관 교정인 거죠. 알겠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이 정답이라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실천하느냐죠. 다들 새해 다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들은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해요. 바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약속. 운동 열심히 해야지, 식단 관리 잘해야지 같은 막연한 다짐은 실패하기 딱 좋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예를 들면 점심 먹고 회사 주변을 딱 15분만 걷겠다 라거나 나는 앞으로 엘리베이터 대신 무조건 계단을 이용하겠다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해요. 아, 맞아요. 저도 괜히 1년치 헬스장 끊어놓고 기부천사가 된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차라리 출퇴근할 때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같은 작은 약속이 훨씬 현실적이겠네요. 그런 작은 성공이 모여야 계속할 힘이 생기는군요. 바로 그거예요.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야 꾸준히 지속할 동력이 생기거든요.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의 생활 속 문제점을 빨리 알아차리고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건강을 되찾는 걸 넘어서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 인생에서 성공이요? 네, 문제를 인지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는 능력. 그 자체가 성공의 핵심 역량이라는 뜻이겠죠. 실제로 이런 분들은 6개월 만에 혈당을 거의 정상 수준으로 만들기도 해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당뇨병 전 단계라는 건 단순히 건강검진표에 찍힌 숫자가 아니었네요.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대한 경고 신호이자 동시에 내 건강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결정적인 기회라는 걸 확인했어요. 맞아요.
당신의 미래 건강 시나리오를 바꿀 힘은 최신 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살펴본 모든 자료의 공통된 결론이에요. 식단, 운동, 수면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자 치료제인 셈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내일부터 내 삶을 완전히 바꾸겠어 같은 너무 거창하고 무거운 계획 말고요. 대신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당장 시작해서 앞으로 딱 일주일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나를 위한 건강한 약속은 무엇일까? 그게 식후 10분 산책이든 저녁 8시 이후 물만 마시게든 뭐든 좋아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여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